마이크. 네, 저는 아리랑 TV 김현지 기자입니다. 그 교수님께서 그 공식적인 방법과 비공식적인 그 난민 캠프 설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, 두 가지 다 그 행동하는 주체 측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중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근데 저도 이 탈북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었는데,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. 그동안 헝거 스트라이크도 있었고, 박선영 의원께서 그 대사관 앞에서 여러 일 동안 하신 것도 있었고,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유엔을 움직여서 해보려는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결실을 맺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. 정말 저희가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르게 시도를 할 수 있을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고요. 그리고 이 운동이 이제 오늘 발대식을 갖는데 UNHCR하고 함께 연대해서 하는 방향이 붙여지고 있는지,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UNHCR은 그 활동의 그 어떤 원칙으로 삼는 게 그 회원국 당사국의 국내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상당히 뭐냐면은 회원국 유엔 회원국들이 그 활동에 협조하고 지원, 묵인, 동의를 전제로 해서 들어가서 보호활동하고 이런 인도주의 사업을 실시하지, 자기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.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. 결국은 그거는 이해관계 가진 관련 국가나 이해관계 집단이 나서야 되는데, 그거는 결국 한국 정부고 또 관심이 갖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라든가 또는 인권 선진 국가들인 EU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적극성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아직까지 제가 거의 이 운동을 준비한 측에서 어느 정도 UNHCR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.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인권이라고 하는 대의 명분이 있고, 그 다음에 또 이들이 처한 강제 송환의 그 절박한 상황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호소하고, 특히 그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또 내년에 2013년이 되면 중국 인권 UPR이 합니다. 유엔 인권이사회가 유엔 회원국 전부에 대해서 4분의 1로 나눠갖고 한 192개 국가 중에 48개 국가가 되잖아요. 4분의 1이면은. 그래서 금년 내에 48개 국가가 자국의 인권상을 심사를 받아요. 내년도 48개. 그래서 한국은 금년에 받고 북한과 중국이 내년에 받습니다. 그럴 때 우리가 2009년에 이제 북한 인권 UPR 받을 때 한국의 NGO들이 좀 나서서 여러 가지 보고서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도 많이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, 좀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이 탈북자 문제를 좀 주력을 하고 주사위 좀 널리 알리고 중국을 좀 압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은 탈북자 문제에 관련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열릴 때도 이걸 갖고 소위 중국이 수치를 느끼게 하고 좀 태도 변화를 하겠다고 NGO들 간에는 논의가 있었는데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. 불매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논의가, 제가 알기로는 2003년에 제가 체코에 이 탈북난 우리 북한인권시민협회에서 국제회의를 거의 매년 한 번씩 열리잖아요. 그래서 제가 체코에 갔을 때 그때 벌써 이미 나와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을 좀 수치를 주게 하자, 그죠? 네이밍 앤 쉐이밍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, 이런 이 중국에 대한 압박이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또 수위를 높여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. 저는
이 바이돌처럼, 바이돌에 계란 던지기 식으로 정말 중국이 되게 완고하다고 생각했는데, 또 지금도 그렇긴 한데, 어쨌든 박선영 의원이 혼자서 단독으로 그 단식을 하고 말이죠. 그 이제 몇 달 가고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의 미미한 변화를 보이고, 또 그런 것이 이슈가 되니까 미국의 북한 인권 특사라든가 또 중국하고 만나서 하고 말이죠.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을 자꾸 국제 이슈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. 예, 하나의 이제 이것과는 사안이 다른데, 2010년에 이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하니까 우리나라 NGO가 이 국제형사재판소에다가 예비조사를 청구하고 고발장을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. 내니까, 그리고 그 직후에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하고 모레노 오캄포라는 이 국제 검찰관 수석 검사죠, ICC에 그 유엔 본부가 있는 그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걸 보고 쇼크를 받았어요. 누가? 중국이 영향, 북한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이 북한은 편을 들고 그러니까, 그래서 네덜란드 주재 중국 대사가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나서 자기들 입장을 좀 말이죠, 이야기하겠다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.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뒤에서 우리가 이런 좀 강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액션들을 취하면 국제사회가 약간 내 반응을 보이고, 한 번의 행동에 우리가 그쳐나가고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면은 왜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작은 것 같으면서도 힘있고 강하냐 하는 그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, 또 이 국제인권 그 개선의 사례를 보면은 아주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. 칠레라든가 이 중남미에 있어서 강제 실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태도 결국은 그 피해자들이나 관련자들이 유엔 기구를 활용을 하고 국제적인 공론화가 되고 이슈화가 되면서 이런 강제 실종 문제가 오늘날 이슈가 널리 이슈가 되고, 또 그 강제 실종 협약이라는 것도 조약도 체결됐단 말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가장 큰 이해 주체는 탈북자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고 대한민국이고 또 관심 있는 교회고 이런 단체들이 국제사회에 연대를 하고 또 국제 NGO하고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휴먼 라이츠 워치라든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라든가 프리덤 하우스 이런 단체들, 그리고 유엔 인권 기구를 자꾸 문을 두드려요. 지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유엔 인권 기구를 활용하는데 좀 둔감하고 잘 모르고 안 했잖아요. 그래서 얘가 UNHCR 그리고 또 그 탈북자와 관련해서 유엔의 그 특별 절차를 활용한다든가 인권이사회에 간다든가 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특히 중국이나 북한 인권 유폐를 할 때 NGO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그 2분간 또 발언할 수도 있는데,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이 협의자 지위를 획득해야 되죠. 근데 우리 지금 보면은 탈북자 단체 중에 성통만사라고 하는 단체가 금년이나 작년인가? 헷갈리네요. 작년인 것 같은데. 이런 그 협의자 지위를 획득했어요. 그래서 그 이게 탈북자 문제니까 성통만사하고 연대를 좀 한다든가 봐요. 그래서 현재 이 단체는 그걸 못하더라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회기에 참여해가지고 발언을 자꾸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것이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언론을 좀 타고 말이죠. 그런 지속적인 이슈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,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관련 국가들에 대한 협조 요청, 아까 또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도 자꾸 이 문제를 좀 면담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,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라든가 또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관의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것들 매년 보고서가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벌써 이미 준비가 거의 완료돼서 총회에 제출될 거고, 또 특별보관 보고서 내년 3월에 또 인권이사회에 제출되고 이런단 말이죠.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좀 가시화돼야 국제적인 탄력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
네. 저도